자, 그럼 바로 스텝 3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. 첫 번째 문단은 그닥 어려울 게 없죠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미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, 왜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. 향후 빈번하게 발생 가능하다. 그렇죠.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죠. 불법 행위를 책임질 주체, 이런 게 다 불법 행위인데,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은 종래의, 그러니까 지금까지의라는 얘기입니다. 법에서는 원래는 되게 명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. 클리어하니까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술을 먹고 운전했어, 저 사람 잘못. 저 사람이 뭐 부주의했어, 저 사람 잘못. 인 건데, 그렇다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인공지능으로 인한 불법 행위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? 그럼 우리가 그냥 그러면 인공지능 하려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던 거죠. 예를 들어 이 문단, 자율주행의 교통사고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. 그러면 일단 관여되는, 그 일에 연루되고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확대돼요. 무한하게. 그러면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, 혹은 그 차량을 제조한 사람, 아니면 그 차량의 소유자, 혹은 소유자랑 또 사용자가 다를 수 있죠. 사용자? 그리고 그 사용자 등과 자율주행 시스템과 교신하는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자?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총괄하는 또 인터넷 그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예를 들면 무슨 텔레콤이라든지. 그러면 그 운영자도 어떤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점에서 일단 복잡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이 책임의 귀속 문제, 이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귀속되는 것인가,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, 속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지금 수준도 높지만 향후에는 더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할 건데, 그러면 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? 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. 사고 발생이 초기에 이게 만들 때 오류인 건지, 아니면 사용 과정에서 학습에 의한 건지, 학습을 만약에 시켰으면 누가 제대로 잘 못 가르쳤는지, 혹은 다른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를 밝혀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아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서 관여자의 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돼요. 그러니까 로봇이 다 알아서, AI가 다 알아서 한다면 거기 관여된 사람,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성은 그 사람이 행위한 게 맞나? 하게 되는 거죠.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. 아울러서 지능형 로봇에는 대부분 엄청나게 첨단 수준의 과학이 적용된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러한 기술의 첨단성은 그 결함을 발견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. 그렇죠? 왜냐하면 어떤 사고를 냈을 때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, 그 첨단 기술을 파헤쳐내는 게 반대편에서 혹은 법을 심판하는 그 사법부에서 판단이 쉬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, 사고,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아까 논의되던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고 칩시다.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제조사한테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만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, 정보를 많이 가져서, 그러면 대체 어떻게 법적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 분쟁을 얘기하는 거죠. 그 법적 공방에서 이런 정보 비대칭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인공지능은 정말 앞으로도 사람처럼 될 거고, 사람처럼 판단하고 학습하고 혹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처럼이나 활발하게 활동을 할 텐데, 그때 충분히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. 왜냐하면 행위는 하는데 이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과연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물릴 수 있을 것인가?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처벌한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? 라는 식의 굉장히 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, 지금 제가 갖고 온 교재도 제일 위에 제가 항상 어떤 제재인지를 써놓는데 법학 제재죠.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들이 법에서도 문제가 되고, 혹은 이게 법학과나 공대에서만 문제가 될까요? 공대 교수님들만 논문을 쓸까? 아니요.
뭐 윤리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으니까 철학과 교수님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분분하시겠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리고 되게 급변하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읽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볍게 들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어떤 쟁점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번 데이 4 교재에서는 생략을 해놨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자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수업 데이 5에서 다시 좋은 글 그리고 좋은 수업 내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